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퀄컴 등을 중심으로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68% 하락한 25,007.03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64% 내린 2,765.3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02% 낮아진 7,511.0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시장 예상에 부합한 수준으로 올라 올해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많아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미 노동부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0.2% 상승에 부합한 겁니다. 1월에는 0.5% 오른 바 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로는 2.2% 상승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소기업들의 경기 낙관도는 35년 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전미 자영업 연맹은 2월 소비업 낙관지수가 전월 106.9에서 107.6으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5년 전 집계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최고치는 1983년에 180.0이었습니다. 이코노데이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107.1이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파운드화 강세로 수출 전망이 악화되면서 전날 종가보다 1.05% 하락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도 유로화 강세로 수출 기업들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1.0% 하락했고 프랑스 파리의 가크 40 지수도 0.64%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상승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장중 약세 전환하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가 1% 넘게 떨어지면서 가장 하락폭이 컸고요. 여기에 금융주도 1%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질 소식이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의 줄사태가 정책 불확실성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기술주가 조정받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잠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전해드리죠.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 대형주가 견인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올 들어 최대 규모인 5,900억 원 순매수를 보였는데 전기 전자업종 쪽으로 매수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도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비롯한 이 기술주의 강세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전일의 강세를 보였던 제약 바이오나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일부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3월 14일입니다.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립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고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오늘은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요. 어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있었는데요. 오늘 미국장에서는 퀄컴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깊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부터 좀 여쭤보지요.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와 관련된 부분들. 일단, 계속되는 시장 내, IT 업종 내에 있어서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어찌 보면 지각 변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IT 업종의 어떤 그 부침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어떤, 투자 심리에 의해서, 한 가지, 두 가지의 투자 심리에 의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금지 명령. 사실은, 전일 저녁,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이었죠. 월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촉발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퀄컴을 중심으로 해서 브로드컴까지, 전반적인 하락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거. 물론, 여기에, 미국 행정부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앞서도 최현정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국무장관에 대한 경질 소식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불확실성에 우려감을 표명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에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1%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 퀄컴이 무려 5%의 급락을 보여줬고, 브로드컴이 0.6%의 하락.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랄지, 인텔이랄지 전반적인 대다수 IT 업종의 하락이 나타났다. 어쩌면 이것에 대한 평가는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속되는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경신. 한 3, 4일 계속해서 올랐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풀백, 다시금 소위 말하는,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과정.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일단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1분기 실적 시즌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아마도 선진국 시장에서는 IT 업종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을 비롯한 전반적인 신흥국 시장에서는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아마도 1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브로드컴의 퀄컴 M&A 반도체 시장 내 엄청난 파급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에 서명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이 이슈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많은 것. 왜냐하면 지금 브로드컴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서명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브로드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게 된다라면 미국의 전반적인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라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브로드컴이 퀄컴의 주주총회일이 이제 오는 4월 3일이죠. 그 4월 3일 이전에 미국으로 브로드컴의 싱가포르 위치한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이전 계획을 지금 발표하는 상황. 이러면서 서투러 반대로 반대로 지금 계속해서 M&A를 진행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3대 IT의 강자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이라는 한 축, 퀄컴이라는 한 축, 인텔이라는 한 축. 근데 거꾸로 지금 현재 더 재미있는 현상은요. 지금 현재 인텔이 퀄컴을 인수하려고 하는 브로드컴에 대한 M&A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지금 현재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소위 말하는 프로세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모바일 프로세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소위 말하는 컴퓨터 프로세서에 대한 관심, 인공지능 프로세서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세서에 대한 관심까지.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구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D램 시장이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즉 프로세서 반도체에 대한 지각 변동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시장 내 새로운 어찌 보면 뉴스, 이슈로 당분간은 계속되는 어떤 그 등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기에 충분한 그런 재료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좀 반도체 업황과는 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1분기 실적 시즌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분기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말이 되고 4월 초가 되고, 물론 그 전에 미국 FOMC의 3월 20일, 21일 금리 인상 여부 결정,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이 시장 일단 그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섹터별로는 아마도 시장의 관심은 서서히 실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네, 1분기 실적 중에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 아무래도 나스닥의 전체 부분에서 상당 부분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주들, IT 업종, 소위 말하는 팡 주식들에 대한 실적, 더 나아가서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실적. 그러면 우리 시장 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소위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를 놓고 외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일단 1분기 실적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절대 급락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점진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은 하되, 하지만 방향은 계속되는 어떤 우상향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IT에 대한 관심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신흥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가 되겠죠. 소재주, 에너지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기 실적 시즌의 핵심 섹터는 반도체를 포함한 IT주와 소재주일 것이다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핵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나타났던 중국 관련 사드 피해주들의 단기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업황 개선 등 긍정적인 요인도 많아 보이는데요. 투자 의견 전해주시죠.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단기적인 모멘텀.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의 보호무역 확산이랄지,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불안감이랄지, 그리고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랄지, 아직도 시장 내 전반적인 우려감 이슈들이 분명히 많은데, 이를 좀 단기적으로 좀 덮어버린 것이 결국은 북핵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월 중에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점차 모멘텀이 좀 희석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죠. 다시금 시장 투자 심리의 중심점은 미국 FOMC와 그리고 보호무역 쪽으로 다시금 조금 좀 이동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기에 따라서, 그 기간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은 당분간은 순환매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개선점이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 완화라는 기대감, 아무래도 5월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사드 피해주에 대한 해빙 기대감이 확산될 것이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세 가지 이슈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북미 정상회담이 시간이 갈수록 가시화될 그런 뉴스 플로우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양회 이후에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 개선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세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질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위안화가 계속되는 강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위안화의 강세 기조는요. 중국 내부의 어떤 내수 소비의 확대를 의미를 하고요. 중국 내 어떤 그 수입에 대한 어떤 그 강화 가능성, 기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면세점이나 화장품, 중기적으로 관심 유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뭐 한한령의 완화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결국은 중국 소비주에 대한 매력, 부각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위안화의 강세 기조, 이 부분은 중국 내수 구매의 구매력을 확대시키고 해외로의 여행객을 증가시키는 어떤 촉발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점. 물론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시장, 우리나라로 단기간에 요코의 급증 소식이 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예상 대비 성장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의주시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화장품주랄지 면세점주랄지 여행, 항공, 엔터주 계속해서 관심 가져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모멘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엔터주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중국 내수 구매력, 위안화의 강세와 맞물려서 어찌 보면 화장품주의 관심 역시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13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 주식시장 개장까지 한 40여 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 내 우려감, 기대감, 시장 재료는 혼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려감으로 투자 심리가 더 쏠리느냐, 아니면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더 쏠리느냐,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시장 등락의 방향성이 결정되어 갈 것이다라는 부분. 근데 우려감과 관련된 부분은 일정 부분 아니면 상당 부분 시장 내에 이미 선반영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물론 하지만 충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충격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들이 결국은 리스크의 해소라는 쪽으로, 리스크의 둔화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슈, 다가오는 이벤트, 결국은 시장 내 1분기 실적 시즌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의 중심점의 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 미국 시장과의 동조화 현상,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상당 부분 보수적인 어떤 그 시장의 진행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최근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 최근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죠. 지난 금요일이 2천억, 월요일이 2천억, 어제는 거의 6천억 원에 육박하는 순매수를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난 2월에 보여주었던 외국인들의 매매 스탠스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 내 서서히 번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들은 우려감 부분의 두 가지 가장 큰 요인인 무역 부분과 금리 부분이 서서히 좀 그 우려감이 둔화되어 가고 있는 방향으로 인식을 해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대감 중에 가장 큰 두 가지 배경인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 부분과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 이 부분들이 서서히 시장 중심으로 자리 잡아 오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시장 등락은 진행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 큰 그림 속에서의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 방향성을 잃지는 않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시즌의 임박과 함께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업종인 소재업종, 에너지업종, IT업종, 그리고 금융업종까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에서는 역시 중국 관련 기대감, 사드 해빙 기대감, 화장품과 여행 엔터, 그리고 이 부분 꼭 좀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관 투자자들은요,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바이오 쪽, 그리고 뭐 바이오 쪽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 쪽보다는 아무래도 IT에 대한 새로운 종목 찾기에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IT에서 지금 바이오 쪽에서 과거와 같은 분출되는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역부족이다라는 가정하에 새로운 종목 찾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면 그 새로운 종목들은 중소형주에서 어디서 나올 수 있겠느냐? 결국은 전기자동차, 그리고 5G 통신 장비, 자율주행과 AI 등 4차 산업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특히나 최근 지각 변동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자동차의 변화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 향후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구체적인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아마 반도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3.8%, SK 하이닉스는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9만 원까지 올라오며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반도체 업황 투자에 대한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올 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많이 암울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과거 사이클에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올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작년을 떠오르며 작년 1월에서 10월까지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만 열심히 올라와주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제 거기에 축소판이 다시 한번 좀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어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사실은 시장이 하락하는 시장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수급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실제 외국인 같은 경우 거의 어제 6천억 가까이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두 종목만 매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요가 어디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수요와 공급 측의 측면에서 보면 메모리 쪽 반도체는 이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이 먼저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수요가 먼저 나가고 나서 공급이 따라오기 때문에 항상 대부분의 수요 공급 원칙에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항상 더 많은 모습, 그리고 공급이 항상 작은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럼 수요가 어디서 나타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버에 이런 증설,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이런 디램 가격이나 디램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아졌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전히 스마트폰에 이런 고도화가 되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고도화 집중화가 되면서 스마트폰에 계속해서 이런 칩을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또 하나 꼽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로 현재 지금 광풍이 불고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클라우드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지금 1위로 가고 있는 게 지금 아마존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고, 2위는 MS, 3위는 구글 정도가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들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지금 현재도 상당히 작년부터 이걸 행해지기 시작했는데, 작년에도 이미 크게 지어놨었는데 이게 벌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증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슈가 상당히 수요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올 초에 어떻게 보면 광풍이 불었던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이런 새로운 이런 기술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수요가 다시 한번 부추겨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DRAM 증설할게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설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겁니다. 즉 계속해서 공급이 딸리는 이런 구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도체가 사실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사이클 산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빅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그렇습니다.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하락이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다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 이후에 사실은 반도체주가 이제는 우리가 사이클상으로 좀 꺾일 거야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주가는 조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도 무슨 말입니까? 결국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는 이런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이 5월달에 액분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식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업종에 집중해야 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혜지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어떤 업종들에서 수혜를 기대해봐도 좋을지 앞으로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다는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 분단 국가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점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밸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 버는 것은 똑같더라도 우리나라의 리스크를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는 한국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슈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런 업은 무조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이것은 4월 말 그리고 5월 초에 이런 이슈가 생길 거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많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되면서 가장 먼저 얘기가 내리는 것은 바로 이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먼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표적으로 면세점이나 화장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카지노 그리고 여행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엔터 같은 이런 주식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이 우선적으로는 먼저 선반영되는 게 뭡니까? 결국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실적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펀더멘털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여기까지 확인이 되면 주가는 이미 어느 상당 부분 상승에 이미 되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인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이슈들은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사드 이슈가 거의 끝나간다는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고 관계가 이런 남북과의 관계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조금만 좋아진다면 사드를 아예 다시 철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이런 이슈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있고 오늘 그냥 짤막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저가항공사가 중국과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노선을 개척을 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드 이후로는 거의 처음으로 이번에 새로운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점도 아마도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이런 훈풍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해외 매각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이 노조의 최종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정해지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 건데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예. 30일까지 어떻게 보면 채권단에서는 최후 통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사에 오는 30일까지 자구안 합의에 그리고 해외 자본 유치에 어떻게 보면 동의해달라라고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을 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법정 관리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조금 같이 협조해달라라고 노사 쪽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여전히 비슷합니다.
우리 해외 매각 안 된다. 계속해서 해외 매각을 철회를 하고 우리가 대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서 지금 어떻게 보면 노사가 지금 계속해서 평행선 달리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더블스타 측에서 구체적인 인수 조건과 목적 그리고 투자 계획에 대한 이런 사실관계까지 이미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독립 경영을 하겠다. 그리고 고용보장 그리고 노동조합 그리고 단체 협약 등의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하기가 온다. 그리고 국내 공장 투자에 대한 이런 회사의 핵심 요구사항을 더블스타 쪽에서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노조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평행선이 가버리면 어떻게 보면 강대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두 쪽 다 지금 그러면 결국은 조금 회전이 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떻게 보면 회사가 자력으로 어떻게 보면 정상화가 안 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 자본의 어떻게 보면 유치와 그리고 채권단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이런 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노사는 어떻게 보면 주어진 현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대화를 찾는 게 가장 현명한데 지금 이러한 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사실은 30일까지 어떻게 보면 자구안을 합의를 못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은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4년 만에 다시 기업 회생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광주나 곡성, 평택 등에 있는 국내 공장 모두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구성원들, 전체 구성원, 금호타이어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도 전부 다 피해를 갈 수밖에 없고요. 협력 업체들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중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금호타이어의 협력 업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190여 개까지 되는 이런 모습이고요. 근로자 같은 경우도 15,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GM 대우의 어떻게 보면 이런 철수에 대한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아마도 금호타이어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우선은 2450선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 강한 지지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반도체에 대한 이런 관심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세 상승상은 여전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 주식들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조금 이제 수급상으로 조금 꺾여가니까 다른 여타의 이런 바이오 주식도 여러분들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장주들도 다시 한번 우리도 성장할게라는 이런 얘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은 여전히 여러분들께 이슈를 전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김권진 차장의 의견이었습니다. SK 한국투자증권의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코너 매일 이 시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선지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우선 이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거 거래를 했던 거, 우선은 눌림 매수에 지속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눌림 매수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선장 오전 중에 목표를 323.70짜리 잡아드렸고요. 하지만 어제 종가 때까지는 거기까지 다 미치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야간장 때 정확히 제가 지정해드린 자리들 323.70을 맞고 어제 급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부근에 마무리하실 때 제가 어제 리딩 때 계속적으로 저녁에도 봐드렸기 때문에 323.70까지 매수 목표를 빼먹고 나서 관망이나 혹은 매도 쪽으로 돌려서 보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죠. 우선은 윗구간을 치고 나서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19지수 깨지게 되면 얘네들은 313지수가 다시 열립니다. 한마디로 지금 북한발 핵
협상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정해놓은 그림대로 아직까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은 319지수 잘 지키는지가 중요할 거고요. 자, 우선 그렇다면 예상 저항들 어제의 고가 324지수,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 313지수 한마디로 어제와 똑같이 보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야간장 때 이미 밀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이 구간들 안착을 하지 못하고 시작된다면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반등 매도 전략들 펼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나스닥 좀 보겠습니다. 미국 지수도 말씀드렸죠. 이 구간부터 매수로 올라가서 7150부터 7170까지 맞고 매도를 친다. 그래서 강한 굉장히 큰 음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시장들 올라갔다가 이 구간들 찍게 되면 밀릴 거다. 미리 예상을 이 구간부터 드렸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가적인 반등에 미국 지수도 눌림목을 형성해서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 국내 선물, 국내 시장도 비슷한 형편일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대응하신 게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짜겠습니다. 항상 달러 인덱스부터 봐주시는데 밤 사이에 유로와 파운드화가 강세였으니까 달러화는 약세였겠군요. 흐름 좀 봐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어제 89.90 지지력 여부들 굉장히 잘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얘네들 89.90대들 혼주세들 겪으면서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세 하단부, 그 다음에 지지력, 매물대 중심까지 빠지게 됐죠. 매물대의 중심이란 여기 아래 구간은 혼조세의 중심 자리를 매물대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구간까지 다시 지지가 된 이후에 작지만 하단부를 다시 지지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다시 안착 여부를 주목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저가를 다 찍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89.90을 다시 안착하느냐, 그 다음에 89.60대 중반을 지지하고 가느냐.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우리 예상과 달라서 우리가 손실을 내느냐? 절대 아니겠죠. 자, 저희 바운더리 이 구간들 작은 바운더리 보고 매매를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 리딩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국선장 끝나고 저희가 바운더리 얘네들은 지지력에 달러 약세에 이 구간까지 올 것 같다 설정을 해드리면서 12400대부터 그 위부터 매도 전략 펼칠 거니까 그 구간까지 매수로 끌고 간다. 이렇게 전략을 바꿔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자, 예상대로 이 구간들 혼주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구간에서 잘 막아놓고 싸우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변곡을 만드는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이쁘게 이렇게 채널 형식의 움직임들 보여왔기 때문에 여전히 중심 자리들 깨는지를 볼 거고요. 우리는 상단부 제약에 그래서 1.24, 200대 예상 저항을 드리고 아래 구간들 지속적으로 다시 되돌림을 주는지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 전략 위에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어제 서울경제에서 저녁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 구간들 저희가 매매 전략을 펼쳐서 빼먹은 거 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리딩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구간들 추가적인 돌파 못할 거라고 봅니다. 62달러 못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좀 보고 마무리를 짓겠다 하고 11시 정도에 마감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넘어가지 못했고 큰 구간 내에서의 보합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합권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10초 전까지는 어디 한 곳으로 쏠리지 못한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한마디로 매도 관점 마지막에 또 드리고 마감을 했다는 거죠. 자, 우선은 이 구간 안에서 노는 걸 저희는 원했으나 또 하단부들 내려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60.90대입니다. 자, 61.50대까지 다시 오늘 매수 쪽으로 열 생각이고요. 예상 지지력들 60.70 지지력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그림들 앞으로 예상 경로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자, 서울 신세계를 통해서 제가 개인 매매하는 거래 내역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 거래 내역에 4만 달러,
그리고 어제 오늘 아침까지 총 7, 8만 달러 하나로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주 종목들 크루드오일로 대응을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사인 드린 게 제가 계약수가 좀 더 있어서 수익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익들 잘 지키고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눌림 매수 전략의 61.50대까지 추가적인 그림들 보겠다. 여기까지 크루드오일은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골드입니다. 자, 유로 달러,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유로 달러는 여전히 매물대를 저희가 어제 좀 전략을 바꿔서 올려놨지만, 그리고 달러 인덱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약해서 밀렸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얘네들은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가 지지력, 재차 다시 지지력을 감행했고요. 그 다음에 고가에서 매도를 주고 다시 상방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나 그 다음에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 자체는 아직 보합권 내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변동성은 크지만 아직 시장은 보합권에 놓여있는 흐름들이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달러 인덱스 추가적으로 지지력에 또 저가 낮추면 다시 반등 주는지 보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오늘 이 구간들 추가적으로 깨는지를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들은 1330달러. 한마디로 이 구간들 삼방 제약 잘 막아내고 보는지를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8일날 고가 영역에서의 저항과 그 다음에 다시 매도 쪽으로 보합권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면서 보합권 매매 전략의 반등 매도 전략 우위로 전략을 펼칠 생각이다. 한마디로 모든 거는 달러 인덱스의 추가적인 향방이 중요하겠죠. 크루드오일은 우선 매수 쪽으로 가고 있는 아이들이 미국 누구죠? 틸러슨 장관이 사임을 함으로써 우리 핵 협상의 난항을 거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부터 다시 변곡의 시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선시장 야장 때 매수 쪽으로 훅 올려쳤다 다시 급락을 줬던 모습들 꼭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다시 밀리기 시작하면 319지수 잘 지지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매수 포지션들 다들 저희는 마감을 해서 매도로 돌렸지만 여러분들 돌리지 않으셨다면 오늘 상단부 저항에서 좀 물량들을 정리하심이 좋겠다. 한마디로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변곡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염두에 두시면서 거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날씨에 미세먼지도 적어서 활동하기 더욱 좋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올라서 서울 21도, 광주와 대구는 22도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기 때문에 큰 기온 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안개 영상입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서울 경기는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북한지방 한낮에 속초 15도, 강릉과 울진 19도로 어제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은 낮 동안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광주와 전주, 대구 22도, 제주 20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3m,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